전 세계 조선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해운업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거점들이 일제히 조선업 신항조의 탄생을 알리며 세계 언론은 단 한 나라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의 3대 축인 싱가포르, 상하이, 로스앤젤레스까지 충격과 감탄으로 바라보는 그 국가. 그 이름만으로도 오만했던 일본과 대만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도 자본도 없던 변두리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줄을 서서 계약을 간청하는 나라가 되었죠. 친환경 선박,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정밀도, 납기, 가격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 1위를 독주하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는 왜 한국 조선업의 줄을 서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아키야마 리에입니다. NHK 경제부에서 2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편집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신규 상선 수주를 완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렸죠. 이어서 나온 소식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스미토모도 항복 선언을 했고 미쓰 ENS는 아예 조선소 폐쇄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120년 전통의 일본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선배 기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가 40년간 몸담았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완전히 항복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해운업은 호황인데 왜 우리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부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에, 자네 혹시 한국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한국 조선업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검색해본 데이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세계 조선업 수주 점유율에서 한국이 58%, 일본은 고작 4%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LNG선 시장이었어요. 한국이 무려 97%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 선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리에야, 조선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다.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기술 흉내나 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맞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4%라니 이건 거의 소멸 수준이잖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로서 궁금증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만약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리에야, 오늘 뉴스 봤니? 미쓰비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 아버지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가 항복하는데도 딸 걱정부터 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정말 무너진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진실이라면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조선업 관련 회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그래? 어떤 얘기가 나왔니? 미쓰비시랑 스미토모가 완전히 항복했다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기술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한국 조선업은 어떤지 취재해봐도 될까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리에야,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자로서는 한국이 뭘 안다고. 그들은 우리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게 전부야. 장인 정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 조선업 취재를 제안했거든요. 부장님, 비교 분석 차원에서 한국 현황도 살펴보면 어떨까요? 부장님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의 팩트보다 국민 정서가 중요한 거 알지? 지금 우리 조선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띄우는 보도는 절대 곤란해. 하지만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자네 혹시 한국계야? 아니면 뭔가 받은 거라도?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이 찔렸어요.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혼자 자료를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발주 현황을 보니 머스크, CMA CGM, MSC 모든 글로벌 1위 해운사들이 100% 한국 조선소와만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뭐가 믿을 수 없어? 아, 그냥 해운업계 동향을 보고 있는데. 혹시 또 한국 얘기야? 리에, 너무 그쪽에 매달리지 마. 우리는 일본 언론이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폭발적으로 커져갔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를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라면 왜 세계 최고 해운사들이 모조리 한국만 선택하는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1위 기업들과만 계약을 독점하고 있던데. 리에야, 그런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그들이 주문을 받는 건 덤핑 때문이야. 품질은 우리가 1000배는 좋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글로벌 1위 기업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까?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덤핑 때문일까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울산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실망할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을 거야.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울산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세상에, 거대한 도크 안에서 무려 12척의 초대형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도쿄에서 본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안내를 맡은 한국인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연간 100척 이상 건조 가능하죠. 더 충격적인 건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이었습니다. AI 용접 로봇이 0.01mm 정밀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일본 장인이 30년 걸려 익힐 정밀도를 로봇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 믿을 수 없어요. 이 로봇 하나가 숙련공 20명과 같은 성과를 냅니다. 게다가 24시간 무중단이죠. 저는 아버지가 평생 자랑해온 일본의 장인 정신을 생각했어요. 수작업의 정교함. 하지만 이 로봇들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시설을 보여주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설계부터 진수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완벽 시뮬레이션합니다. 오차율이 0.001%까지 줄어들죠. 기술 담당자가 설명하는 용어들을 저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LNG 멤브레인 기술,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 자율운항 AI. 모든 게 완전히 생소했어요. 죄송한데요, 이 기술들은 언제부터 개발하신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 기술들입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아버지는 분명히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끼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조선소 카페테리아에서 현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스승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가 발생했어요. 크루즈선 2척에 7천억 엔 손해보는 동안 저희는 LNG선을 계약보다 4개월 일찍 납품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크루즈선 사건. 일본 언론에서는 예외적 경우라고 했는데
오후에 본 LNG선 건조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는 초정밀 탱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가진 독점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에도 없나요? 현재 저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도조차 포기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완전히 꺾일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기술 우월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본이 자랑해온 기술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감정보다는 냉혹한 숫자로 현실을 직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일본 조선업 인력 구조부터 참담했어요. 50대 이상이 전체의 무려 65%. 더욱 심각한 건 조선학과가 전국에서 90% 이상 폐지됐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신규 인력 유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구원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5만 명 이상의 젊은 조선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스마트 설계 전문가들을 매년 5천 명씩 배출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수치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이후 일본의 LNG선 건조 실적은 완전히 영척입니다. 영척이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거든요. 반면 한국은 전 세계 LNG선의 99%를 독점 건조하고 있어요. 저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랑해온 일본 조선업이 핵심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 본 미래 기술 개발 현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 자율운항 시스템. 모든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따라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연구원이 보여준 글로벌 IMO 규제 대응 현황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검토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이 9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건조 불가능해요. 저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경쟁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예요. 리에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LNG선은 한국이 99%를 독점하고 있어요. 일본은 2019년 이후 한 척도 못 만들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대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아버지의 자부심도 제 자신의 확신도 모두.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진실을 일본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어요. NHK 편집회의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리에, 자네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다녀온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LNG선 시장의 99%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이후 완전히 영척이고 기술적으로 추격 불가능 상태예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배 기자들이 격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굴욕적인 보도가 필요한가? 국민들 자존심만 산산조각 낼 뿐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라면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굴욕적이어도요.
부장님이 책상을 3개 내려쳤습니다. 리에. 기자가 국민 정서보다 진실을 봐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징계 대상이야. 그때 제 핸드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미쓰비시 크루즈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척 건조에 무려 8천억 엔 손실이라는 참담한 내용이었어요. 부장님 이것 보세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흔들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가 입수한 추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국방부의 최고 등급 MRO 자격까지 획득했다는 사실. 이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 기술이 현재 세계 최고이며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극비 보도였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 팩트 아닌가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욱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리에, 자네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있나? 아니면 협박이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일본을 모독하고 한국을 찬양할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이런 모독적인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한국 조선업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다들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매수됐냐고 묻기까지.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리에야, 진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란다. 특히 굴욕적인 진실은. 아버지도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란 건 알고 있어. 과연 이 압도적인 진실을 일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 얘기 때문에 충격드리게 해서.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에야, 아버지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너무 오만했나 싶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울산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어요. 12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압도적인 도크, AI 로봇들의 완벽한 정밀 작업, 미래형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설. 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한국에서 찍은 거니? 네, 제가 직접 봤어요. 0.01mm 정밀도로 용접하는 로봇 장면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말을 잃으셨어요. 40년간 손으로 용접해온 장인이 기계의 압도적 정확성 앞에서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이런 기술이라면 아버지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리에야, 이게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배워야 할 기술이구나. 갑자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우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이 조선의 과거라. 라면 한국은 조선의 미래다. 아니, 한국이 이미 조선업의 전부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우리 부녀가 나눈 대화 중 가장 진솔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들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리에야. 내가 완전히 맞았어. 기자라면 아무리 굴욕적이어도 진실을 봐야지. 다음 날 아버지가 조금 회복되자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이 2030년까지 조선 시장 점유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네.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아버지가 깊은 감탄을 하셨어요. 전 세계가 한국 조선업에 투자 러시를 벌이고 있대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심지어 미국까지. 그럴만하지. 내가 봐도 이 기술력은 정말 경외스럽다. 아버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LNG 탱크 기술, 우리가 50년 전에 꿈꿨던 거야.
그런데 한국이 완벽하게 해냈구나. 존경스럽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정말 훌륭한 장인이라면 압도적인 기술을 보고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리에야, 이 진실을 일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한국에게서 뭘 배워야 하는지. 정말이에요? 그래. 그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 말이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진짜 마음으로 소통한 느낌이었어요. 조선업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날 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의 눈물과 그 진심 어린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연 일본 사회가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저는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한국조선해양의 정승원 부사장님과 특별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조선업의 철학에 대해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미래의 다리를 건설하는 거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깊이 존경합니다. 우리의 과거 스승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요. 기술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정 부사장님이 보여준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미 실용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 있었어요. 이 기술로 선박 운항 효율이 50% 향상되고 사고율은 90% 감소합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도 압도적이었습니다.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소에 입사한 김민준 씨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조선업을 선택하셨나요? 한국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인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해요. 의미 있다는 게 세계 무역의 95%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만든 배로 전 인류가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죠. 한국이 세계 경제의 혈관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비전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세계를 바꾸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파일럿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서 먼저 해외 언론에 보냈어요. CNN, BBC, 로이터. 반응이 완전히 폭발적이었습니다. NHK 역사상 최초의 완전 객관적 기술 다큐멘터리. 편견 없는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 조선업의 충격적 현실. 일본 언론의 역사적 용기. 해외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미국 해군 제도까지 매우 정확하고 놀라운 분석이라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자 NHK 내부 분위기가 180도 급변했어요. 리에, 이게 정말 자네가 혼자 만든 거야? 부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작한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극찬받을 줄은. 우리가 완전히 놓쳤구나. 국장님까지 직접 나서서 정식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을 즉시 승인해 주셨어요. 갑자기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치를 완전히 넘어선 순수 기술 보도야. 우리가 부끄럽게도 놓친 핵심 부분이었어. 선배들도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진실의 압도적 힘이 결국 모든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환상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대형 다큐 정식 제작 승인이 났어요. 정말? 우리 딸이 해낸 거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다큐멘터리가 일본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정식 다큐멘터리 제작 승인을 받고 저는 다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NHK 최고 제작팀과 함께였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수진 차장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핵심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본 언론이 이렇게 겸손하게 진실을 찾으러 오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이 차장님이 감동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오만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찾아와 주셔서 깊이 감사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한국 3대 조선소를 2주간 완전 심층 취재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완전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볼 때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탄소 완전 제로 운항이 가능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컨테이너선.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해운업계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뀔 거예요. 촬영하던 베테랑 카메라맨도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 있네요. 마지막 촬영 날 울산의 그 압도적인 도크에서 마무리 인터뷰를 했어요. 12척의 거대한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는 장관 앞에서 말입니다. 1년 전에 저는 한국 조선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다해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완전히 넘어선 인류의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업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전 세계의 스승이 되어 있었어요. 멀리서 태극기가 당당하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뭉클해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도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이수진 차장님이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아키야마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한국 정말 존경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편집을 마쳤습니다. 90분 분량의 특별 다큐멘터리 제목은 도크의 진실 마이너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법이었어요. 방송 당일 시청률이 무려 22%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반응도 완전히 폭발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 한국 조선업, 정말 존경스럽다. 아버지도 방송을 보시고 감동의 전화를 주셨어요. 리에야, 정말 잘했다. 아버지가 평생 중 가장 자랑스럽다. 방송 후 한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일본 언론 최초의 완전 객관적 보도라면서 크게 감동받았다고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조선업 협력과 일본의 한국 벤치마킹 방안에 대한 기획이에요. 경쟁이 아닌 배움과 상생의 길을 찾는 거죠. 진실은 정말 도크에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기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고정관념을 깨트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진실을 향한 용기를 절대 잃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